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올 때 찍힌 사진 모습입니다. 유영걸 대표님, 애초에요. 이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머리가 조금 흘러내리고 피곤해서 약간 조금 얼굴이 이런 줄 알았더니 머리를 본인이 직접 풀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원래 뭐 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이 머리 핀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쇠 붙이니까 쇠 붙이 혹시 뭐 자해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못 하게 돼 있어서 그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리핀도 뽑고 클렌징 크림으로 얼굴에 화장도 싹 지우고 서울 구치소 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1개월 만에 대통령 된 지 4년 1개월 만에 구속까지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올림머리의 상징인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올림머리인데 그 올림머리를 이제 푸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좀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이 어떻게 보면 2017년 3월 31일이 역사적인 날 같습니다. 세월호가 1081일 만에 거의 3년 만에 떠올라서 목포 신항구로 갔고 참 그 날에 대통령이 흔들리기 시작한 세월호로 흔들리기 시작한 3년 만에 또 그 대통령은 또 구속이 됐고 어떻게 보면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뭘 직접적인 뭐 원인 제공이나 구조의 책임은 없지만은 세월호 당일날 7시간부터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세월호에 그때 사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국가 대개조에 좀 팔 걷어붙이고 나섰으면은 훨씬 좋은 임기 말기를 맞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세월호 빠질 때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참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세월호는 다시 건져져서 목포 신항구로 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이 두 갈래의 모습 보고 아주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도 또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고 여성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가 화면에 비춰진 뭐 조윤선 장관도 그렇고 막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화장하고 머리를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많이 놀랍긴 합니다. 그렇죠. 조금 놀라기도 하고 여성이 제일 보여주기 싫어하는 모습이 본인의 맨 얼굴 아니겠습니까? 민낯이라고 하죠. 그렇죠. 민낯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기초적인 화장품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색조 화장 소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고요. 구치소 내에서 이제 판매하는 화장품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이제 본인이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우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이 본인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고 또 보는 사람들한테도 뭐 그런 모습이 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본인의 결연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최순실 씨도 그렇고 조윤선 전 장관, 박지원 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검찰 조사받아 나올 때는 화장한 모습으로 나왔다가 이제 뭐 구치소에 갔다가 다시 조사받아 나올 때는 저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좀 놀랐는데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지가 180도로 바뀌었다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 법정에 그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만 해도 본인이 그래도 구속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갔을 텐데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거의 뭐 본인의 처지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180도 달라진 모습 때문에 본인도 충격이 됐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의 준비도 어찌 보면 머리핀을 뽑고 또 자기의 얼굴을 클렌징 폼으로 닦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한 1시간 반 있다 나왔으니까 오늘 검찰 설명에 따르면은 변호인이 접견을 해가지고 절차를 설명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런 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1시간 반 걸렸고요. 제가 보기에 그 구속을 일단 예상했느냐. 저는 이게 충분히 예상했다 봐요. 왜냐하면 예상했다고요? 작년에 2015년 기준으로 일반 이게 구속영장 발부율이 81.2%입니다. 이게 일반 사건도 81.2%가 발부되는데 박 대통령 혐의에게 그 뇌물은 10년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공범자들이 많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변호인들은 뭐 당연히 발부를 예상했을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미리 준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뭐 동생 내외도 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달라진 게 경호 경비 문제도요. 어제 그 법정에 출입하는 순간에 다 중단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구인영장을 집행했으면 바로 이게 집에서부터 검찰차로 갈 텐데 아마 이게 갈 때는 에쿠스 리무진 경호실 차로 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경호가 되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게 경호 경비가 중단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 법정에 나와가지고 검찰청 옮길 때는 검찰 차량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게 교도소 들어갈 때도 보면 구치 들어갈 때도 보면 이게 그 검찰 차량 이제 여성이 2명 타고 검찰 차량 옮겼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안전 때문에 경찰이 둘러싼 거지 경호 경비는 이게 이미 끝났다.
이래 보기 구치소 들어간 거 관계없이 예. 이미 그 영장 집행부터 경호기밀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임번호로 불리게 됐습니다. 호칭 가지고도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 조사 때 법원에서 어떻게 불리냐. 이제 거기서는 수임번호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청와대에서 대통령 신분으로 불린 지 20일 겨우 넘어서 예. 그 안에 몇 번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칭이 바뀌었는데 아마 검찰 조사할 때는 예우상 대통령님이라고 했다고 하고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는 피의자라고 불렸고요. 네. 이제 드디어 구속이 되어서 미결수 신분으로 서울구치소 생활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던가 대통령님이라고 이런 호칭 대신에 이름도 불리지 않고 수임번호 몇 번 이런 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절박하게 본인의 신분이 바뀐 것을 느끼는 것이 이름이 사라지고 수임번호로 불려지는 본인들의 모습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름이 사라지게 됐는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설 변호사님 여기 보면 머그샷이라고 있어요. 이 단어가 오늘 좀 화제였는데 이 머그샷이 뭡니까? 저도 이게 정확하게 제가 물론 사진 아마 촬영 그 때문에 예. 하는 걸 아는데 저도 이게 그 정확하게 그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찍어야 되는 거죠. 저희 당연한 절차로 생각하기 때문에. 머그샷 용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그샷 용어를 처음 들었거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게 뭔가 궁금했는지 지금 소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게 그 뒤에 키가 재어지는 그 표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범죄자들 이렇게 찍어놓은 그 사진을 그렇죠. 그 사진을 자기 그 번호, 수용 번호를 들고서 기록에 남겨 찍는 사진. 근데 이제 변호사 입장에는 다 아시겠지만 국민들은 저게 머그샷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죠, 사실. 머그라는 게 영어의 그 은어로 머리, 얼굴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미국에서 수용자들이 많을 때 처음 유래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머그샷이라 해서 얼굴을 찍는 사진인데 주로 수용자들이 자기 수용 번호를 들고 전면 사진과 측면 사진을 찍고 옆에는 키, 신장을 나타내는 그 가늠자가 있는 곳에서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진을 찍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도 내가 수감되었구나라고 제일 먼저 극명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머그샷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모든 독감이라고 게 다 바뀌는 거죠. 그냥 뭐 대통령에서 자연인에서 이제 수형으로 어떻게 보면 신분 자체가 미결 수용자 신분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거죠. 번호로 불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샤워한 다음에 수의로 바꿔 입었는데 그때 건강검진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구치소에 갔다 온 사람이 그때 굴욕감을 많이 느낀대요. 그 건강검진을. 예, 거기서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항문에 뭐를 숨기었나 해서 항문 검사를 한대요. 물론 뭐 손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의자에 앉혀서 그 사진 촬영을 한답니다. 기계로요? 예, 그때 하여튼 뭐 그 기록은 이제 개인 정보 보호로 해서 찍고 확인하고 바로 없애버린대요. 딴 데 또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입안 검사를 구강 검사를 한답니다. 입에 뭐가 들었는지 그것도 입도 샅샅이 보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 굉장히 내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좌절감, 굴욕감, 모멸감 이게 많이 느껴진대요. 그다음에 이제 구치소 생활 안내받고 생필품 배급받고 이제 감방으로 가는데 제가 알던 어느 회장은 이 구치소 들어갈 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그 네이도 자기가 빨아서 입어야 되는 줄 알고 매일 빨았대요. 그래서 구치소 안에 널어놨는데 구치소 안에가 잘 안 마르잖아 햇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 젖은 걸 입었대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누가 알려주더래요. 그거 사면 돼 그래가지고 영치금 갖고 네일을 사서 입었답니다. 그리고 또 이 환복한 다음에 그 교도관 보고 어떻게 부르게 생각이 안 나서 교도관 보고 아저씨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도관이 너 나한테 아저씨가 뭐야 이 사람아 하고서 혼내서 어쩔 줄 몰라서 큰 절을 했대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어느 회장 재벌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저 옷을 갈아입는 순간 모든 게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세상을 다시 내가 태어난 것 같다. 좌절감이. 그런 생각을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글쎄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한 20여 명, 30여 명이 이제 태극기를 흔들면서 글쎄요. 좀 우는 모습도 보이고 오열하는 장면도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먹는 거, 자는 거 다 바뀌는 겁니다. 먹는 것도 뭐 먹는 것도 1,440원이잖아요. 한 끼에 1,440원인데 이제 본인이 그동안 사실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예. 그 요리 연구하신 70세 정도 되시는 김모 입맛을 잘 안다는, 그분이 제공해준 음식을 주로 드셨고 그래서 딴 데 갈 때도 대부분 그분이 주신 걸 이렇게 싸갖고 가는 경향이 많았대요. 그렇다고 하면 입맛이 사실 좀 일반인들 입맛하고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 예. 상당히 이제 그걸 딱 들으는 순간 좀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내 신분이 정말 뭘까? 예.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앞으로. 같은데 예. 예. 재판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지금처럼 모든 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본인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으로 계속 재판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지금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예. 법관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범죄가 소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거니까 예. 이제는 그럼 본인이 인정할 부분 인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형을 부분에 대한 낮추기 고민을 위한.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뭐 변호사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 조언을 제대로 해야겠죠. 이제는 예. 심기 변호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야겠죠. 본인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예. 그것이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까. 본인은 계속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1심에서는 끝까지 본인이 무죄를 주장할 것 같고 또 2심 지나고 나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나 많은 그 증인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증거들을 보면 모든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끝까지 부인한다는 것이 과연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예.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40원 정도는 다시 한번 해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되게 한번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저기 원가예요, 원가. 예, 이 원가. 말은 이게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마진을 안 남겨서 그런 거지 질이 나쁜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 정말 이게 콩밥도 아니고 쌀밥에 그 반찬 3개예요. 예. 시중에 한 7, 8천 이상이다. 이렇게 법무부 교정부에 있는 분이 꼭 좀 이야기해달라고 해명을 해달라고 저렇게 열악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원가라고 이렇게 써놓고 예, 원가고 대량 구매 때문에 그렇다고. 예전에는 콩밥 먹으러 간다라고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 가는 사람 보고 콩밥 먹으러 간다, 콩밥 먹는다라 했는데 예전에는 왜 수용생활 자체 통해서 음식을 적게 주거나 고통을 줘서 자기 죄를 뉘우치게 한다 그래서 실제 뭐 콩밥이나 꽁보리밥을 줬다고 하는데 예. 지금은 원가 1,440원이고 아시다시피 보통 월우수돈 금계라고 예. 이틀에 한 번씩 육고기 반찬이 납니다. 월요일 날은 소고기, 그다음에 수도는 돼지고기, 금요일 날은 닭고기 이래서 나오고 예.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조리장이 해주던 식사를 하다가 저기 가서 먹는 게 아무리 진수성찬인들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상황들을 빗대서 하는 건데 아무튼 그 재소자들의 처우만큼은 확실하게 많이 예. 개선된 건 사실인 것 같아서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이번 기회에 그동안 지나했던 국정에 대해서 돌아보시면서 예. 국민의 그 민의에 배신한 거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판 준비를 잘 하시는 그런 수용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구치소의 뭐 교도소의 목적이겠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65세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조윤선 장관도 적응 못하고 귤만 먹는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실생활 면에서.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금지옥엽으로 자라왔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52년생이잖아요. 61년에 5.16 났잖아요. 그러니까 9살에 청와대 들어가서 한 3, 4학년 때 들어간 거예요. 18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로 살다가 그 유경수 여사 흉탄에 피살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22살입니다. 예. 22살부터는 그다음부터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까지 같이 했어요. 공주 플러스 퍼스트 레이디. 예. 그 이후에 또 27살에는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네. 흉탄에 또. 그다음에는 18년간 또 칩거 생활했어요. 예. 칩거 생활하면서 물론 최태민, 최순실이가 뭐 돌봐줬지만은 약간의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격리된 생활을 했거든요. 차이가 많이 그래서 나는 생활을 박근혜 했죠. 전 대통령이 성격이 우리가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심리학자들은 그런 걸로 많이 풀어요. 네, 18년 동안 그 심리 치료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격리돼서 살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 교우 관계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예.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3가지 죄목에 대해서는 미워해도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이해를 해주고 예. 저 좀 많이 좀 우리가 좀 동정도 해주고 좀 이해를 해주고 보살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분이 저런 식으로 혼자 저렇게 외롭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저렇게 주어진 거 갑자기 식판에 저기 반찬 3개 나온 거면 예. 아마 좀 식사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혼자 그렇게 오래 하시다 보니까 지난번에 와요 화장실에 변기도 왜
송영길 네, 그런 인천시장이 적이 있었죠. 뜯어갈 정도로 예. 또 그런 증상도 생겼는데 아마 1.9평에 가서 혼자 산다는 거는 보통 사람보다 아마 100배, 1000배는 좀 힘들지 않느냐. 예. 그래서 참관이 좀 안타깝습니다. 적인 날 같습니다. 세월호가 1081일 만에 거의 3년 만에 예. 떠올라서 목포 신항구로 갔고 참 그 날에 예. 대통령이 흔들리기 시작한 세월호로 흔들리기 시작한 예. 3년 만에 또 그 대통령은 또 구속이 됐고 예. 어떻게 보면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뭘 직접적인 뭐 원인 제공이나 구조의 책임은 없지만은 세월호 당일날 7시간부터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예. 계속 세월호에 그때 사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국가 대개조에 좀 팔 걷어붙이고 나섰으면은 예. 훨씬 좋은 임기 말기를 맞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세월호 빠질 때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참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세월호는 다시 건져져서 목포 신항구로 오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이 두 갈래의 모습 보고 아주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 세월호도 또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고 여성이기 때문에 글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올 때 찍힌 사진 모습입니다. 이원걸 대표님, 애초에요. 이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머리가 조금 흘러내리고 피곤해서 약간 조금 얼굴이 이런 줄 알았더니 머리를 본인이 직접 풀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원래 뭐 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이 머리 핀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쇠 붙이니까 쇠 붙이 혹시 뭐 자해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걸 못 하게 돼 있어서 그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리핀도 뽑고 클렌징 크림으로 얼굴에 화장도 싹 지우고 예. 서울 구치소 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1개월 만에 대통령 된 지 4년 1개월 만에 이렇게 구속까지 됐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 올림머리의 상징인데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올림머리인데 그 올림머리를 이제 푸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좀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이 어떻게 보면 2017년 3월 31일이 역사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지가 예. 180도로 바뀌었다 하는 걸 예.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 법정에 그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만 해도 본인이 그래도 구속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갔을 텐데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거의 뭐 본인의 처지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180도 달라진 모습 때문에 본인도 충격이 됐을 것 같고 예. 그런 마음의 준비도 어찌 보면 머리핀을 뽑고 또 자기의 얼굴을 클렌징 폼으로 닦는 예.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한 1시간 반 있다 나왔으니까 오늘 검찰 설명에 따르면은 변호인이 접견을 해가지고 절차를 설명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런 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1시간 반 걸렸고요. 예. 제가 보기에 그 구속을 일단 예상했느냐? 저는 이게 충분히 예상했다 봐요. 왜냐하면 예상했다고요? 예. 작년에 2015년 기준으로 일반 이게 구속영장 발부율이 81.2%입니다. 예. 이게 일반 사건도 81.2%가 발부되는데 예. 박 대통령이 혐의에게 그 저희가 화면에 비춰진 뭐 조윤선 장관도 그렇고 막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화장하고 머리를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많이 놀랍긴 합니다. 그렇죠. 조금 놀라기도 하고 여성이 제일 보여주기 싫어하는 모습이 본인의 맨 얼굴 아니겠습니까? 민낯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민낯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기초적인 화장품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색조 화장 소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고요. 구치소 내에서 이제 판매하는 화장품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예. 이제 본인이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우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이 본인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고 예. 또 보는 사람들한테도 뭐 그런 모습이 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본인의 결연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일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앞에 그림에 나오는 최순실 씨도 그렇고 조윤선 전 장관, 박지원 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검찰 조사받아 나올 때는 화장한 모습으로 나왔다가 이제 뭐 구치소에 갔다가 다시 조사받아 나올 때는 저런 예.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좀 놀랐는데 뇌물은 10년 이상이잖아요. 그러게 공범자들이 많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게 변호인들은 뭐 당연히 발부를 예상했을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미리 준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뭐 동생 내외도 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달라진 게 경호 경비 문제도요. 예. 어제 그 법정에 출입하는 순간에 다 중단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구인영장을 집행했으면 바로 이게 집에서부터 검찰차로 갈 텐데 예. 아마 이게 갈 때는 에쿠스 리무진 경호실차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는 경호가 되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게 경호 경비가 중단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 법정에 나와가지고 검찰청 옮길 때는
검찰 차량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예. 오늘 아침에 이게 교도소 들어갈 때도 보면 구치 들어갈 때도 보면 이게 그 검찰 차량에 예. 이제 여성이 2명 타고 검찰 차량 K7 옮겼기 때문에 타고 들어왔죠. 저는 예. 이게 안전 때문에 경찰이 둘러싼 거지 경호 경비는 이게 이미 끝났다. 이래 보기 구치소 들어간 거 관계없이 예. 이미 그 영장 집행부터 경호 경비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임번호로 불리게 됐습니다. 호칭 가지고도 저희가